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부가 공개됩니다. 특수국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재판 공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의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존대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지 시간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하는 인력이 쉬게 됐습니다. 주요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으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LG가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우승했습니다. NC에 졌지만 한화도 SSG에 패배하면서 우승을 LG가 확정지었습니다. LG는 네 번째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노립니다. 12차례나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중계됩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직위원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이 일부 중계됩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국민 알 권리 등의 이유로 어제 내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중계되는 건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아크로비스타. 오늘 중계에선 직위원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것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보다 재판 분량 자체는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 가능 범위를 증인 신문 전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방첩사 군인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군사 기밀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걸로 보입니다. 이미 12차례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한 총재는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라면서 도박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엔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0월 3일 권성동 의원에게 연락을 받아 한 총재가 카지노를 하느냐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나한테 준 건 최고위직이거든.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랬어. 기량관리법이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구속을 할 수 있다. 대비랑 하라.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권성동 의원이 제공한 수사 사실을 보고하고 도박 출처가 저장된 회계 정보를 삭제하는 등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에 대해 한 총재에게 물었습니다. 한 총재는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선 카지노를 많이 한다며 휴식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주권을 거론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의 진술이 경찰 수사를 대비해 자료를 폐기한 것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총재의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원정 도박을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총재는 교단 자금을 이용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급습한 사건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 당국이 비자를 놓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체포된 노동자들이 받았던 B1 비자와 이스타 비자로도 미국 공장의 건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한미 비자 실무그룹 회의. 정부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전자 여행 허가 제도인 이스타로도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사태 때 체포된 이들도 대부분 이스타나 B1 비자 소지자였는데 당시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에 대해 양국의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미국 내 법 집행기관들이 이에 따라서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지만 우리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회의 결과를 알리며 주로 한국의 미국 투자를 강조했고 비자와 관련해선 미국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처리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에 대해 법을 바꾸는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도 답했습니다. H1B, 즉 전문직 비자 할당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은 당장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야지만 기존의 이스타나 비비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 투자를 받는 데 필요한 조치만 최소한으로 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관련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인공지능을 시험하는데 한국만한 곳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을 만났습니다. 챗GPT의 유료 구독자입니다.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는데 아마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하면서 오픈AI와 국내 기업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한국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샘 올트먼도 이에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샘 올트먼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무소를 최근에 오픈했고 오늘 SK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과 함께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싶다. 이렇게.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픈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삼성, SK와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를 체결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선을 넘은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If we give all these illegal aliens free health care, we might be able to get them on our side so they can vote for us. They can't even speak English, so they won't realize we're just a bunch of woke pieces of shit of our woke trans. 미국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채 실제로 한 적도 없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흑인과 라틴계도 더는 민주당을 뽑지 않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 예산 삭감을 복원해달란 야당을 조롱하려고 올린 겁니다. It's a disgusting video,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clear bigotry will get you nowhere.
제프리스 의원은 트럼프가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건 진짜다 이렇게 반박하며 가짜 영상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이 인터뷰 영상에도 멕시코 전통 음악을 입히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멕시코계 이민자의 불법이라는 편견을 더 씌우는 행동, 언론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린 제인 구달 박사가 별세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동물보호와 환경운동에 힘썼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제인 구달 연구소는 설립자인 제인 구달 박사가 자연적인 요인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정글에서 머물면서 침팬지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중들이 동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인간만이 아니란 사실을 밝히면서 동물 행동학의 대표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침팬지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환경보호를 전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유엔 또한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인류와 자연에 놀라운 유산을 남겼다면서 추모했습니다. Traveling about 300 days a year all around the world. Giving this message. Hope is not about sitting arms folded and hoping that something will happen. Hope is about action. So when 미국 연방정부가 오늘 자정부터 셧다운, 결국 일시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이 끝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건 물론 자유의 여신상까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사실상 업무를 멈췄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해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셧다운 첫날부터 백악관과 민주당은 서로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민주당 내부 급진 좌파 탓으로 돌렸습니다. The reason why the American people's government is shut down is because Chuck Schumer is listening to the far-left radicals in his own party because he's terrified of a primary challenge.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Well, it's really the Trump shutdown. Republicans thought that they could barrel us into a shutdown because they didn't want to protect the health care of the American people. Well, now they've seen they can't bully us, they can't barrel us. 의회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셧다운 첫날 사태 중단을 위해 단기 지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정부 셧다운 여파로 당장 미국 시민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관제사와 공항 보안 인력 등이 무급 휴가를 떠나면서 공항 대기줄이 길어지거나 항공편이 지연, 결항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자유의 여신상과 그랜드 캐니언 같은 주요 국립공원도 무급 휴가 여파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에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지역 경제 타격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국내 최대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의 가맹점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기프티콘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기고 시세보다 비싼 장비를 본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 강요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전국 3,400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가커피 기프티콘입니다. 그런데 메가커피 가맹본부 엔하우스가 판매금의 11%에 달하는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몰래 떠넘겨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수료 부과 시작 시점은 2016년 8월. 점주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린 건 4년쯤 후였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본사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내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점주들이 입은 피해는 확인된 것만 2억 7,600만 원 수준으로 파기된 자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가맹본부는 기프티콘 발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아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내면은 그 수수료 전체 발행액의 1.1%,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 전체 발행액 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은 겁니다.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최대 60% 마진율을 적용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사입하냐? 본사 걸 써야 된다. 만약에 사입을 하려면 본사의 허락을 득해라. 이렇게 내용 규명이 왔어요. 내가 그러면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허락합니까? 그거 아이스컵을 우리가 왜 2배나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과징금 약 23억 원을 매겼는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메가커피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의 자리는 NC전에 패배했는데도 극적으로 LG가 가져갔습니다. 2위 한화가 9회 말 투런 홈런을 2번이나 맞고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LG가 한국 시리즈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화가 5대2로 앞서가던 9회 말 투아웃. 곧 한화 팬들의 꿈이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타 류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특급 마무리 김서현을 상대로 현원회가 추격에 투런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흔들린 김서현을 상대로 정준재의 볼넷과 뒤이어 이유래가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 기회가 또 형들하고 잘 이어줘서 그거를 살렸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5대6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한 한화는 결국 역전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한화의 1위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LG는 NC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KBO 리그 정규리그 우승팀은 서울의 자존심 모셔 LG 트윈!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준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자력 우승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페넌트레이스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경기와 함께 꼭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이로써 LG는 2023년 이후 2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NC는 선두 LG를 잡고 8연승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5위 자리를 지켰고 6위 KT는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9대3으로 승리해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고 낮엔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내륙 등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가 지난 10일 7시 반에 아침을 다시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